잠에서 깬 남자는 오른쪽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끔찍한 고통에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바닥을 살핀 남자는 칼로 난도질이라도 한 듯 곳곳에 벌어진 상처를 보았고, 그 모습은 광인의 분놀림이 담긴 난해한 그림이었습니다. 비명도 목구멍 뒤로 삼켜버리는 그 고통이란 지옥 마귀가 부리는 가학적인 고문이었으며, 무쇠도 녹여버리는 대장장이의 불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유년기의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를, 전날 과하게 취약이라도 한 걸까? 술을 마신 기억도 숙취도 없는데.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남자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문으로 향했고, 남자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남자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남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의 목소리를.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밖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지만 발바닥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남자는 경고 따위는 무시한 채 문 밖을 나섰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이 남자의 두 눈을 멀게 했고, 현기증과 고열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남자는 이를 꽉 물고 오른발을 절룩거리며 마을의 의사를 찾아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의원에서 남자의 상처를 살핀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며 급하게 수술을 준비했고, 남자는 미처 마음의 준비를 다지기도 전에 마취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까마득한 의식의 저편에서 남자는 보았습니다. 벗은 신발을 겨드랑이에 끼고 발소리를 죽이며 어두운 서재를 둘러보는 자신을. 남자가 책장 구석에 꽂힌 책들을 꺼내자 책들 뒤에 숨어있던 보석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들을 보며 탐욕으로 가득한 미소를 짓는 남자. 남자가 책 사이에 보석을 꺼내려 손을 넣던 그때 무심코 건드린 책이 딸깍 소리를 내며 뒤로 기울어졌고, 책장이 옆으로 스르륵 밀리더니 그 뒤에 숨어있던 문이 드러났습니다. 뜻밖의 발견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남자가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어두운 지하에서 사지가 묶인 채 정신을 차린 남자.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덥수룩한 수염과 매서운 눈초리를 한 노인.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남자에게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게. 그 말에 남자의 심장이 격하게 반응했고, 입안에서 절망 어린 신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남자의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보석 감정가인 남자는 마을의 한 노인으로부터 보석을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빛나던 노인의 보석은 남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밤에 보석을 훔치러 노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남자는 우연히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자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보였고, 습기 가득한 지하의 퀴퀴한 냄새를 따라 계단을 내려간 남자는 텅 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 한 발짝 다가간 남자는 맨발을 깊숙이 찌르는 날카로운 고통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었습니다. 그건 분명 침입자를 막기 위해 노인이 뿌려놓은 것이 틀림없을 터. 이 모든 게 노인의 계략이었을까? 책 사이에서 보석을 꺼내던 모습도, 유난히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남자가 신발을 벗어야 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닥에 빗자국을 발견한 노인은
남자가 의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리 두려웠기에 남자는 기억까지 잃었을까? 남자는 노인의 어깨 너머 보았습니다. 벽면에 매달려 흐느적거리는 얼굴들, 휑하게 뚫린 눈구멍으로 남자를 응시하는 다양한 얼굴들을. 노인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남자에게 다가와 자신의 턱 아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끌어올리자 얼굴의 가죽이 벗겨지며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희죽거리며 남자에게 말하기를, 작은 새야, 노래를 부르렴. 남자가 지하의 어두운 방에서 본 것, 그것은 사람의 얼굴 가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 남자가 집에 침입하려는 도둑을 막기 위해 바닥에 유리 파편을 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말이 너무 뻔할 것 같아 이야기를 이리저리 꼬아보던 중, 그래, 차라리 집에 침입하려는 남자로 이야기를 바꾸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 아이디어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야기 쓸 때 또 다른 팁은 왜 혹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최대한 뒤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왜 남자는 상처를 입은 기억이 나지 않을까? 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을까?에 대한 이유가 마지막 노인의 등장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 뒤에는 항상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로, 노인은 사실 남자가 처음 만났던 의사였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양파를 깐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저를 점쟁이에게 데려갔는데 그분 말씀이 저는 양파 같아서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게 생각이 나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척 단순한 사람이라 복잡한 걸 싫어하는데 그분이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도 단순하게 끌고 가야 더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감옥의 죄수들 이후 처음으로 기타를 잡았습니다. 감옥의 죄수 때는 전자기타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클래식 기타를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마녀 수업에서 들리는 기타 소리는 가상악기입니다. 제 연주가 변변치 않기도 하고 녹음을 워낙 귀찮아해서 가상악기를 애용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노인의 정체가 드러날 때 나오는 효과음은 오래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영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에 나왔던 효과음인데,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의 악당은 사람 얼굴 가죽을 쓰고 돌아다닙니다.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의사처럼요. 그건 그렇고 술을 안 마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위험한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 중요한 회의 도중 나와버렸고, 이후 일주일 넘게 뒤통수에 피가 쏠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혈압은 내려가서 다행이지만 어쩔 때는 90에 70대까지 내려가서 평소 먹는 혈압약을 조절하며 먹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마시던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걸까요? 살도 2주 만에 3kg이 빠졌습니다. 2kg만 더 빼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이틀 만에 300을 넘겼습니다. 구독자도 늘었고요. 구독자가 적어서 항상 의기소침했는데 이번 기회에 쇼츠도 몇 개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쇼츠는 채널 홈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짧은 이야기다 보니 만들기도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